유시간자 오늘 TV 영상은 준 5급 선정한자 첫 번째 시간으로 81개 글자 중에서 12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공을 보겠습니다. 빌공은 구멍혈과 장인공의 결합자입니다. 구멍혈은 언덕에 동굴을 파고 무너지지 않도록 양쪽으로 받침목을 댄 모습으로 구멍의 의미 글자입니다. 장인공은 진흙을 다지는 도구로 공구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빌공은 도구로 판 동굴이라 라는 의미로 사람이 살거나 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이며 공간을 뜻합니다. 공간, 비다, 공허하다 등의 뜻과 텅 빈 공간인 공중, 하늘 등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책은 내용이 비어있는 책이고 공집합은 비어있는 집합으로 원소를 하나도 갖지 않은 집합을 말합니다. 기운기를 보겠습니다. 기운기는 기운기와 쌀미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기운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느낄 수 있는 공기나 기운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원래 각굴문에서는 석삼자와 비슷한 모양이었지만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표현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쌀미는 벼에 이삭이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쌀로 만든 밥을 먹으면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쌀에 기운을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운기와 쌀미를 합하여서 기운이나 기세, 기우 등을 뜻하는 기운기가 되었습니다. 기상은 바람, 비, 구름, 눈 등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고 공기는 우리가 호흡할 때 마시는 기체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농을 보겠습니다. 농사농은 구불곡과 별진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런데 갑굴문을 보면 구불곡은 나무 목이 두 개 모인 숲을 리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진은 고대에 풀이나 곡식을 자를 때 사용하던 조개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농은 조개칼로 숲의 풀을 베어내고 농사 짓는 것을 표현한 글자로 농사 또는 농사 짓다 라는 의미입니다. 농장은 농사 짓는 땅과 부속 시설을 말하고 농경지는 농사 짓는 땅을 말하며 소작농은 남의 땅을 빌려 작게 짓는 농사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물건물을 보겠습니다. 물건물은 소우와 하지 말라는 뜻의 말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소우는 뿔이 달린 소의 얼굴 모양을 그린 글자이고요. 말물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의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가장 큰 가축인 소를 칼로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원래는 제물로 쓰인 흠이 없는 특별한 물건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었지만 점점 일반적인 물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물건이라는 글자에는 모두 소우가 들어가는 것도 원래는 깨끗한 희생제물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제사에 소용되는 음식물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색을 보겠습니다. 빛색은 감싼다는 의미의 쌀포와 꿇어 앉아있는 모습의 꼬리 파가 위아래로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사람을 뒤에서 껴안은 모습으로 동물들이 짝짓기 할 때의 모습을 그린 것이기도 합니다. 흥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데서 색채라는 의미가 생겼고 성과 관련된 의미의 단어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색채는 빛깔이라는 뜻이고 색정은 남녀간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심을식을 보겠습니다. 심을식은 나무 목과
고들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고들직을 보면 이런 모양의 글자이고요. 작업을 할 때 가로와 세로, 직각 등이 잘 맞는지 살펴보는 눈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똑바르다, 곧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식은 나무목과 고들직이 합쳐져서 나무가 곧게 서 있도록 세운다는 의미로 나무를 심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목일은 나무를 많이 심자는 의미로 제정한 날이고, 식수는 나무 수가 들어가서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을 보겠습니다. 양양은 양의 머리를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각골문에는 구부러진 뿔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양의 뿔은 상서로움과 권력의 상징으로 양양이 붓으로 들어간 글자에 상서로움이나 권력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양은 소와 양을 말하는 것이고, 양피는 양의 가죽을 의미합니다. 나도를 보겠습니다. 나도는 금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방아를 찢는 절구공이를 그린 것인데, 이 절구공이를 땅에 심어서 세워놓은 모습이 낫오입니다. 태양이 하늘이 한가운데 왔을 때 공의 그림자가 거의 없게 되는데, 그때가 한낮 즉 정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오는 낮 12시를 말하는 것이고, 오수는 낮에 자는 잠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우를 보겠습니다. 소우는 뿔이 달린 소의 머리를 그린 것으로 소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소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이었고, 한편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우가 붓으로 쓰일 때는 제물이나 농사일과 관련된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많습니다. 우유는 소의 젖을, 한우는 우리나라 소를 말합니다. 귀이를 보겠습니다. 귀이의 각골문과 소전의 모습입니다. 귀이는 귀의 귓바퀴와 귓불을 그린 것으로 귀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이 총은 일본 교토에 있는 귀무덤으로 임진왜란 때 베어간 조선병사의 귀를 묻어둔 무덤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전을 보겠습니다. 번개전은 비우와 번개를 나타내는 별신이 결합한 모습입니다. 비우는 글자의 모양 그대로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 모습이고, 별신은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번개가 싱 하고 치는 모습에서 음이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번개전에서는 별신이 비우와 결합이 되면서 모습이 약간 변형이 되었는데요. 윗부분이 없어지고 아래 꼬리가 옆으로 약간 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번개가 치는 모습으로 번개나 전기, 빠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철은 전기철도의 준말이며, 전산하는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전을 보겠습니다. 앞전의 각골문과 소전의 모양입니다. 위는 발을 그렸고, 소전에서는 그칠 지가 되었습니다. 그칠 지는 앞을 향하는 발의 모습이죠. 아래는 배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앞서다, 나아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재는 위가 이런 모양으로 아래는 달월로 변해지고 칼도가 더해진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칼도가 더해지면서 자르다 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전은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는 뜻이며 전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초전은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작은 충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 5급 선정한자 81개 글자 중에서 12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준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전과 앞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